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이 간단한 이제 드는 얘는 이제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동전이 있고, 얘 동전이 이제 unfair한 동전이에요. unfair하지 얼마나 unfair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릅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를 해요. 내 관심 있는 거는 이 동전이 앞면이 날 확률이 관심 있어요. 얘는 이제 probability of head라고요. 그럼 이 head는 확률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이 head 자체는 헤드냐 테일이냐 확률 변수는 아니죠. 얘는 확률 변수는 아닙니다. 그죠? 얘는 이제 확률 이벤트라고 부르죠. 확률 사건이라고 보고 이 확률 변수를 되려면 확률 사건을 어디다가 할당시켜야 돼요. 실수에도 할당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헤드면 1 그리고 테일이면 0라고 이렇게 하죠. 얘는 이제 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관심은 이제 1이 날 확률을 추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측치가 있어요. 관측치가 있습니다. 관측치가 있는데 뭐 1, 0, 0, 0, 1,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관측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10개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로부터 이제 세타를 추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퀀티 테스트 추정을 해보죠. 프리퀀티 테스트로 추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ML이죠. ML이 그죠? ML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니까 likelihood를 극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likelihood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likelihood 정의는 뭡니까? likelihood 정의는 이제 조건부 joint density죠. 뭐의 joint density? 세타가 주었을 때 이 yj 동시에 발생 확률. 이 joint density 그 likelihood joint density 이건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likelihood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메타의 함수고 joint density는 파라미터에 주어져 있을 때 y 함수인 거죠. 그죠? 그래도 높아심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미 이제 뭐 계량을 열심히 들었거나 통계 전공한 학생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2파이 시그마 제곱의 익스포넨셜에 이제 2 시그마 제곱의 x 빼기 뮤의 제곱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보통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얘가 이제 정규분포의 밀도함수로 대답해요.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죠? 이 정규분포의 밀도함수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렇죠? 뮤랑 시그마 제곱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얘가 x의 함수라면 얘는 밀도함수예요.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그죠? 반면에 뭐가 주어져 있고 x가 주어져 있고 어떤 게 언노인일 때 뭐의 함수일 때 뮤와 시그마 제곱의 함수일 때는 얘는 우리가 우도라 그러죠. 라이크루드라 그러고 얘는 우리가 밀도 데ን시티라 그러죠. 데ን시티 그럽니다.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우도라는 걸 이제 뭐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이 density likelihood는 다른 겁니다. 그죠? density 또는 probability와 이든 probability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probability와 likelihood는 다른 거예요. 그죠? probability는 말 그대로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likelihood는 뭐 그럴 가능성, 그럴 개연성, 우리나라 따지면 굳이 따지면 개연성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제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x가 1이다. x가 1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뮤가 1이고 시그마 제곱이 뭐 1인 경우도 있고 또 뮤가 3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인 분포가 있고 평균이 3이고 분산 1인 분포가 있는데 개연성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이 나왔을 개연성이 이 분포가 더 높은 거죠. 이 분포보다는. 그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거는 개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죠? 개연성이 이 x라는 놈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아보자. 그게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추정하는 게 왜 좋은 거예요? 왜? 다른 방법 추정해도 되잖아요. 그죠? 추정할 때 우리가 OS라는 방법도 있고 ML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뭐 메소드 뭐뭐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불구하고도 ML이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널리 사용되는 이유. 그죠?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도 함수를 극대시켜 봤더니 얘가 좋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MLE에 좋은 성질 세 가지가 있죠. 그죠? asymptotically 노말이고 써야 되나? 자, asymptotically 노말이고 asymptotically 이제 생긴 asymptotic 노말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asymptotically consistent하고 또 asymptotically efficient 하죠. 그죠? asymptotic 노말이라는 거는 데이터 수가 무한대로 할 때 점점점 이 파라미터의 분포가 물론 이제 표준화된 파라미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센실 리미트 티어럼에 의해서 이게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는 거고 또 샘플 사이즈가 늘면 늘수록 이 ML의 추정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ML의 추정치가 추루값에 수렴한다는 거고 efficient하다는 건 또 뭡니까? efficient하다는 건 그 추정량의 정확도가 다른 추정량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가장 높다는 거죠. 가장 정확하다는 소리야. 또 불확실성이 제일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MLE가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샘플 사이즈가 늘면 늘수록 작을 때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LE를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보면 형식상 보면 요거만 보여주면 얘가 우도 함수인지 밀도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도 함수를 도출할 때는 이 조인트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도 함수와 우도 함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다만 어떤 거를 주어지고 어떤 거를 그 확률 변수에 이제 아규먼트를 쓰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우도 함수를 도출한다고 할 때는 마치 조인트 덴시티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과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10개의 observation이 있잖아요. 그죠? 이 10개 observation을 가지고 내가 세타를 추정하고 싶으면 얘의 그 우도 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 우도 함수 계산하는 과정은 다시 뭐라고요? 얘가 10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조인트 덴시티 계산하면 돼요. 조인트 덴시티 계산할 때는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습니까? 안 주어져 있습니까?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죠. 세타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다고 치자는 거죠. 세타가 0.5를 주어져 있다, 0.7을 주어져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타라 주어져 있다고 치고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밀도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고 나면 세타에는 특정한 값을 넣어야 안 넣어요. 숫자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헬스는 숫자를 안 넣어요. 그죠? 세타에는 특정한 숫자를 안 넣죠. 세타에다 0.1, 0.5 숫자를 안 넣잖아요. 세타는 세타로 기입을 하고 그리고 관치체에는 숫자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관치체에는 숫자를 넣죠. 1 또는 0 숫자를 넣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내가 조인트 밀도를 계산했지만 밀도를 계산한 값을 딱 보면 얘는 뭐의 함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타 함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y는 이미 숫자로 들어가 있고 세타는 세타로 먼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계산해 보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값이 10개고 동력 던지기니까 10개는 다 독립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 10개의 값들이 동시에 발생 확률은 각각의 발생 확률과 똑같죠. 각각의 발생 확률을 딱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f of y 기분 세타 할 때 첫 번째 1이니까 1이 발생 확률은 세타. 그렇죠? 두 번째는 0이란 말이에요. 0이 발생 확률은 1 빼기 세타. 그 다음에 또 0이니까 1 빼기 세타 된단 말이죠. 하다가 중간에 1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는 또 0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세타의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조인트 밀도 함수 계산하고 나면 결국 이 y에는 숫자가 들어가고 세타는 숫자를 안 넣기 때문에 막 세타 함수로만 나타나요. 이게 바로 우도 함수란 말이죠. 우도 함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세타 극대화 얘를 바로 미분 때려도 되고요. 아니면 ML 할 때 얘를 바로 미분 때리기도 하지만 보통 우도 함수를 바로 그거를 그 미분 때리지 않고 록을 쳐서 미분 때리죠. 대부분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non-Bayesian 얘기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록을 취해줘야 numerically 보통 우리가 손으로 그때 값을 계산한 거 아니니까
로그를 취해줘야 이제 로그 취해줘 뉴메리컬리 컴퓨터 계산할 때 그때를 잘 찾아가요. 잘 찾아가고 왜 그러냐면 일단 밀도의 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밀도 값은 다 대부분의 경우는 0에 가까운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observation 수가 100개면 0에 가까운 값이 100개니까 그걸 곱해보면 다 0.01 곱하기 0.01, 0.01에 백성 해보세요. 그럼 거의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컴퓨터가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로그를 취해버리면 다 음수가 되면서 편차가 커버린단 말이죠. 커져버리면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가 쉬워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로그를 취해주는 거죠.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우도함수 계산하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어차피 이 MLE를 취용한 다음 MLE 취용량의 분석 공분 행위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거를 로그 우도에다가 미분을 몇 번 때리는 거예요. 미분 두 번 때리고 인버스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또 이제 로그를 계산해야 되니까 미리 하는 거죠. 어차피 로그에다 미분 계속 때려야 되니까.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ML에 계속 얘를 이제 세트에서 미분 때려주면 돼요. 미분 때린 다음에 0을 하면 되죠. 그 0을 만들어준 세트 찾으면 되고, 또는 이제 로그를 취한 다음에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우도는 2 곱하기 로그 세타 더하기 8 곱하기 로그의 1 빼기 세타. 얘를 이제 세트에서 미분 때린 다음에 0 두고 그를 극대화시켜주는 세타를 찾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바로 세트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0.2죠. 그죠? 왜? 당연하죠. 10번 중에 2번이 앞면이니까 10번 중에 2번이 앞면 나왔으니까 가장 좋은 치용치는 그냥 20%가 가장 좋은 MLE 치용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리퀀티 테스트에서 MLE 치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참고로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노테이션을 제가 f of y 기분 세타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베이지안이니까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리퀀티 테스트 입장에서 쓰는 계량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f of y 세미콜론 세타 이렇게 하거나 왜냐면 f of y인데 밑에 세타 이렇게 해줘요. 아주 소심하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프리퀀티 테스트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프리퀀티 테스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이지안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프리퀀티 테스트는 표현하지 않아요. 프리퀀티 테스트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타는 확률 변수인 거 아닙니까? 얘는 확률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 세타를 해버리면 마치 원래 확률 변수인데 실현돼서 주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컨디셔널 덴시티로 보인단 말이죠. 베이지안에서는 얘는 컨디셔널 덴시티가 맞아요. 베이지안 세타 확률 변수니까. 하지만 프리퀀티 테스트에서는 이게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야 말에 자체가 성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미콜론 아니 또는 RHM자 세타를 써서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프리퀀티 테스트에서 이제 세타를 취한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베이지안에서 이 세타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